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 시시각각 토크 매일 한 분씩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감과 소통 또 서울시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와서 방송 여기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시민들이 100% 만족은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소통이 많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 가지실 텐데 저희가 TBS 창사 24주년을 맞이해서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모시고 서울시의 노력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은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면 그게 여기서 나왔구나 이를 끄떡끄떡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시민소통기획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시민소통기획관이 사실은 예전에는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의 업무를 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시장님 오시고 시의 업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각 부서에 알려주는 역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홍보하면 약간 좀 일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소통하면 양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듣고 네, 또 맞습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대표적인 그 창구는 어디가 있습니까? 네, 사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셔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러 소통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정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들을 청자를 써서 청책. 그래서 이제 그런 청책 토론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청에 오시면 또 시민 발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자유롭게 자기 답답한 그런 마음 또 시정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좀 제출하실 수 있도록. 옛날에 청계천에 있다가 시민청으로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리고 또 일일 시민시장으로 모시고 또 그분이 시장님과 함께 진짜 시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고요. 또 명예부시장 이제 이번에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하는데요. 11분의 명예부시장께서 그 해당 분야에 또 진솔한 얘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천만인 소라 그래서 자기 관련된 민원이건 불편사항을 이제 온라인에 올리시면 한 1,000명 정도 시민이 공감을 눌러주셨을 때 그걸 또 저희가 정책으로 검토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최근에 지난 3월 5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는데 응답소라고 서울시정과 관련돼서 아무튼 불편사항이건 좋은 아이디어건 제안이건 자기의 민원이건 아무튼 그쪽으로만 하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 과정도 알려드리고 또 이제 의견 처리도 바로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령대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창구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을 통한 SNS를 통한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도 있어야 되고 이걸 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시민들의 또 각계의 의견을 듣는 청책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기서 청책 토론회 생중계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저거 오타난 것 아니냐 정책 토론회를 왜 청책이라고 조금 낯선 개념이에요. 청책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까지 한 81회 정도 청책 토론회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은 일단 참여를 희망하시는 시민들은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시의 정책들을 먼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양하게 거기 오신 분들 의견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동안 연극, 영화, 또 일자리, 또 서울 거주 외국인들 다양하게 정책이 이루어졌고요. 실제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오시면 청책 토론회 지난 회에 어떤 영상이랄지 또 의견 내신 분들 또 그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까지 좀 전체적인 걸 다 보실 수도 있게 제가 자료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1년 11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81회를 진행하셨으니까
먼뜻 후루룩 계산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 두 번 이렇게까지. 네, 이제 여름철 뭐 이렇게 좀 빼고 하면 한 달에 뭐 두세 번 정도씩은. 그렇겠네요. 분야가 다양할 텐데 그런 그 실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뭐 신청이나 자격 이런 거 없이 시민들이 그냥 가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토론회가 언제 어디서 어떤 주제로 있는지 그것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예. 들을 청자 들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정책 토론회인데 그 전에 이제 또 소통 기획관이시지만 시민의 한 사람이시고 저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뭐 얘기하라고 해서 다 얘기했는데 얘기는 실컷 듣고 나중에 보면 별로 반영이 안 되고 그게 속상하잖아요. 실제 이제 들으신 내용들이 시민의 의견들이 결과로 얼마나 반영됐느냐 궁금합니다. 네, 한 76%? 76% 정도 반영이 됐고요. 이제 그 중에서 뭐 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중앙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또 중앙 정부의 뭐 법령 개정이랄지 이런 건 건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76%에서 사실 또 장기 검토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영할 수 있는 그 시민 의견은 거의 다 반영하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민들께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본인이 그 생각하는 작은 아이디어가 바로 정책으로 구현되니까 굉장히 좀 만족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 실제로 76%면 대단히 높고요.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이런 게 시민들이 무슨 시민 발언대나 정책 토론회에서 얘기하셔서 우리 생활 속에 달라졌구나. 생활 속에서 이런 거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일단 저희가 맑은 아파트, 이제 아파트 관리비 관련해서 좀 비리가 많다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맑은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그 정책을 했었고요. 그때 그 좀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걸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좀 별도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중간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고민해가지고 그 정책이 올해 작년 1월에 있었는데요. 작년 7월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지원 센터를 저희 시청 내에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관리비 비리에 대한 부분 신고도 받고 또 신고하신 분들 저희가 나가서 이제 현장 점검하고 이런 부분 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까 프로그램 말씀드린 것 중에 시민 발언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민 발언대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의 하소연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이제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그 초등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 그 담장이 일부가 이제 오픈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나쁜 아저씨들이 들어올까봐 겁난다 이런 게 있어서 그 담장을 좀 다 설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믿고 서울 관련된 그런 참여 또 뭐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서 좀 시정에 반영해가는 그런 자세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모시고 서울시의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심리학자나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들어만 줘도 자기가 있는 걸 막 얘기만 해도 상당히 풀린다고 하던데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듣기도 하시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하시는 게 중요한데 많이 반영이 되고 있군요. 이제 정책 토론회는 대표적인 어떤 공식적인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듣는 창구들 얘기도 좀 해주시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현재 그 시민들께서 가장 잘 활용하고 계신 대표적인 소통 창구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님 트위터로 제안된 시정 관련 아이디어 또 그다음에 각 실국의 뭐 홈페이지로 들어온 아이디어 또 이제 시민 불편 신고센터에 들어온 아이디어 이렇게 뭐 다양하게 시민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자칫하면 워낙 그 창구가 많아서 예전에 보니까 한 31개 정도 되더라고요. 많아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놓치는 아이디어도 있어서 제가 지난 2월 5일부터 좀 시범 운영해가지고 그 전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이나 그런 뭐 제안 그거를 좀 한 곳으로 통합하는 전산 시스템을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응답소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인터넷에 응답소를 검색하시면 이제 바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도 되고 또 PC 버전도 되셔서 앞으로는 뭐 시정 관련된 아이디어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응답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처리 과정 의견이 잘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이렇게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결과까지 좀 다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응답소 시스템을 좀 기억하시고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 처리 기간도 좀 많이 단축되고 좀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응답소, 응답하라 뭐 1994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응답하라 서울시, 응답하라. 그러니까 이 PC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고 모바일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가면 이 응답소가 연결이 됩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포털에서 쳐도 되고. 홈페이지 위에 오시면 맨 상단에 시민 제안 관련돼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이 이제 다 한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시민 불편 신고는 신고센터로 해야지. 뭐 좋은 아이디어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로 해야지. 이런 고민하실 거 없이 바로 응답소로 들어오셔서 하시면 저희가 이제 다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좀 편리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행정기관 대할 때 예전에 어려웠던 것 하나가 또 여기 하면 저쪽으로 전화하십시오.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전화 끊어져요. 그리고 이게 뭐 창구가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단일화했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서울시에 관련된 모든 민원이 있다. 그러면 응답소만 가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천만인소 이것도 온라인 소통 창구이죠. 그렇습니다. 온라인 신문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 보니까 이제 주로 그 지역의 집단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 예컨대 뭐 위례 신도시 하는데 교통대책, 지하철이 안 들어온다, 뭐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작년 9월에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주시면 시민 1000분이 그 의견에 공감하셨을 때 이제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뭐 시장님이 주말에 데이트를 하시든지 각 부서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안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시민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앞서 말씀하신 모든 민원을 하나로 통일한 응답소와 이 서울 천만인소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응답소는 그러니까 개인이 민원을 내는 거고요. 여기 이제 천만인소는 개인이 민원을 내는 거에 시민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그래서 1000명이 다 좋다. 공감한다 누르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꼭 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좀 소소한 일상의 것들은 응답소로 하시면 되고 서울 천만인소는 자기가 사시는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 현안들 이런 걸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공감을 받아서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군요. 신문고 제도를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요즘 그 시민청이 아주 뭐 볼 것도 많고 굉장히 뭐 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으로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이제 청책 토론회가 있고 시민청에도 가면 직접 가셔서 하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시민청이 사실은 저희 신청사에 있는 당초에는 이제 홍보 공간이었는데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새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시민청에 오시면 저희 이제 퇴직하신 공무원 두 분이 그 현장 상담소라 그래서 혹시 시민 불편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바로 거기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동행해서 저희 이제 각 그 부서에 관련 동행해서 또 안내들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온라인 창구가 아니라 상주에 계시는 오프라인 창구이기 때문에 운영 시간은 좀 있겠군요. 일단 시민청이 월요일은 휴관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또 이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거의 그 재능 기부 컨셉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가서 하시니까. 보면 외국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총장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뭐 휴지도 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도 이제 시장님이나 우리 또 시민소통 기획관님 나중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은퇴해서 해주면
얼마나 영향력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실라나? 자,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근데 이제 듣는다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실 거고 그 중에는 사실 개인적인 뭐 사적인 것도 있고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서 이걸 잘 분류해서 정책까지 가는 데까지의 과정, 시스템 플로우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처리하세요? 그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이제 시장에 오셔서 이런 시민과의 소통 창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좋은 점 하나는 정책이 좀 쉽게 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고 이제 서울이 좀 조용해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 데모드가 좀 많이 줄은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일단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또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 토론회의 경우에는 그 진행 사항을 온라인에서 다 보실 수 있게 홈페이지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원하시면 제안하신 본인한테도 또 메일로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시민 발언대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진행 사항과 의견을 다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이제 담당자가 다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계속 체크를 하고 시스템도 알려드리고 추가 의견 주시면 또 그것도 부서에 알려드리고 그건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각 현업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은 우리 기획관님 보면 좀 뒤로 피해 가시겠는데요. 왜냐하면 뭐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지 좀 올려달라. 피드백도 줘야 되고. 그렇지만 잘하고 계시죠, 다들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또 잘하는 이렇게 공무원들한테는 또 칭찬도 하고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이 불편하거나 제안 주신 거에 대한 반응은 제가 해드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태도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많아서 꼭 좀 지금 아직 시민들이 가장 좀 잘 사용하고 계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앞으로 좀 자주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소통 창구나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 시민청을 좀 자랑 겸 좀 시민청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청은 이제 지난해 1월 12일 날 오픈을 했고요. 당초에는 시에 뭐 관련돼서 좀 홍보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어쨌든 시민을 위한 그 뭐 문화 또 뭐 다양한 그 뭐 마켓 또 뭐 판매 여러 가지 공연 이런 게 있어요. 결혼식도 하고요. 근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시민청에 그 또 지하철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심에 나오시면 가볍게 들리셔서 그런 시민을 위한 공간이니까 좀 주인이신 시민들께서 좀 많이 활용하고 또 프로그램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고 또 이제 그 안에 그 여러 아이디어들을 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꾸려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시민청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알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시민청의 청자가 이 청사청자가 아니라 들을 청자죠? 시민청입니다. 저는 시민청은 가봤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요. 서울도서관도 있고 옆에 시민청도 있고 꼭 한번 들려보시고 가서 또 불편한 거는 얘기를 하면 더 좋은 공간으로 될 겁니다. 기대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소통의 사실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TBS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24주년을 맞아서 이제 오늘 특별히 서울시의 소통 얘기를 했는데 TBS 같은 또 이런 방송들, 매체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걸 좀 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고 가세요? 저희 TBS도 사실 큰 틀에서는 서울시정과 시민의 뭐 교통정보, 생활정보 이거 알려드리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시민들의 뭐 아이디어를 주는 창구랄지
소통 창구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네. 그런 시민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시민들의 말 뭐 이렇게 좀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네. 그런 걸 좀 알 수 있게 네. 여러 시민들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함께 해보면 어떨지 네. 싶고요. 아무튼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아무튼 개국을 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사 24주년을 맞아서 축하 말씀과 함께 또 할 일까지 시시각각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시시각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원하시면 네.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저희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듣는다는 게 사실은 뭐 끊임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또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또 서울시정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계획 말씀해 주고 가세요. 네. 네, 사실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네. 이제 저희들 어깨는 좀 더 무거워졌는데요. 시장님 뭐 모토가 오로지 서울, 뭐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아무튼 4년 더 시민이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 의견에 더 경청하고 또 그걸 어떻게 서울시정에 반영할지 또 고민하는 그런 역할, 또 그 중간 가교 역할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님 함께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예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함께 그런 통로가 채널이 있었구나 활용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은 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잘 들으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